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과목 SQC 파트 중에서도 공업 통계의 문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24번 점추정량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점추정량이 갖춰야 될 성질이 세 가지 있었죠. 자, 불편성, 그 다음 일치성, 그 다음에 최소 분산성. 최소 분산성은 유효성, efficiency라고 합니다. efficiency, 유효성 또는 효율성.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불편성은 편기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25번 값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한쪽의 짝수의 눈이 나타날 확률. 적어도 한쪽의 짝수 이상의 눈이 나타날 확률. 자, 하나 이상이 될 확률. 이런 것들은 1 빼기, 자, 0개 1 확률. 이렇게 이제 보통 구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쪽의 짝수, 적어도 한쪽의 짝수의 눈이 나타날 확률이니까 1 빼기 짝수의 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확률. 1 빼기 0일 확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1 빼기 짝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로 풀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는 홀수, 자, 홀짝, 짝홀, 짝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쪽의 짝수의 눈이 나타날 확률이라는 것은 홀홀을 뺀, 홀짝, 그 다음에 짝짝, 짝홀. 자,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 빼기,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된다. 첫 번째 짝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자, 이것은 어차피 주사위 눈이 6가지일지라도, 주사위 눈이 6가지일지라도, 결국은 홀수가 3면, 짝수가 3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짝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짝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역시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26번 모집단의 부적합률이 3분의 1이고 이 집단으로부터 5개의 시료를 뽑아 부적합이 2개. 그림 나오죠, 그림. 모 부적합률이 3분의 1이다. 0.333 이렇게 된다, P가. 여기에서 N을 5개 뽑았는데 자, 여기에서 몇 개, 2개 이런 이야기니까 이항분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항분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5개 중에서 2개, 5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 0.333의 2승, 또 그다음에 0.6667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7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원래의 값의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를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이런 유형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은 x바이며 이것의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죠. 절반으로. 절반은 0.5 또는 2분의 1이 되죠. 그죠? 2분의 1. 그럼 이것이 이제 2분의 1이 되려면 n은, 시그마는 그대로 있다고 치면 n은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되면 루트 밖으로 나누면 2가 되니까. 그죠? 2분의 1 이꼴을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n은 4배가 돼야 된다. 28번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4이고 그 집단에서 100개를 추출하여 평균을 알아보니 501.2였다.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었죠. 그러면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추정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t가 아닌 u로 가는 것이죠. 그죠? x바 값이 있을 것이고요. 그 x바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u의 1-2분의 알파 이렇게 갈 것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갈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x바는 지금 얼마예요? x바 502.1이죠. 501.2고요. 자, 알파 자체가 지금 95%니까 5% 1.96 되겠습니다. 1.96. 루트 n 100.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가 4다. 쉽죠? 자, 그 다음에 U입니다. U. T가 아니고 T가 아니고 U로 풀어야 돼요.
29번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여기가 중심이고 얘는 뭐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자, 여기가 뮤5고 자, 여기가 뮤1 중심이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알파가 되겠죠. 알파. 자, 기각력입니다. 기각력. 자, 그리고 이 부분 바깥쪽에 나가는 부분이 1-베타. 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베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채택력이 커질수록 일종 과오는 증가한다. 자, 29번에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채택력이 커질수록 일종 과오는 감소하죠. 감소. 자, 이 부분 HO 채택력이 커지면 알파는 이 부분이 이제 넓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넓어지니까 알파는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각력이 커질수록 이종 과오는 감소하죠. 기각력이 커진다. 반대로 기각력이니까 이렇게 줄어들면 이종 과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베타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베타는 감소하죠. 3번 기각력이 작을수록 자, 이 부분이 이제 기각력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 기각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기각력이 작을수록 이거는 맞는데요. 29번 3번 맞네요. 그죠?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죠. 4번 채택력과 기각력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역비례의 관계가 있죠. 30번 다음 진술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검증의 신뢰성은 1종의 오류와 2종의 오류에서 결정된다. 자,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고요. HO가 있고 H1이 있고 이것이 뭐 참이다. 자, H1이 참이다. HO가 채택되었다. H1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여기에서 참인데 택했다. 옳은 결정이죠. 옳은 결정. 참인데 채택했다. 옳은 결정 되겠죠. 자, HO가 참인데 H1을 채택했다. 잘못된 결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죠? 1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H1이 참인데 HO를 채택한 영역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죠. 베타라고 하거나 2종의 오류다 이렇게 하죠. 자, 요거는 1-베타가 되고 요것은 알파에서 1-알파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우리가 검출력이라고도 합니다. 뭐죠? 검증의 신뢰성은 제1종의 오류와 2종의 오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본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기각력을 넓히면 자, 기각력을 넓힌다. HO의 기각력을 이것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것을 넓히면 알파가 증가하겠죠. 자, 이 부분이 넓어지면 즉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넓어지면 알파는 증가하고 베타는 감소한다. 줄어드니까 베타는 감소하겠죠. 자, 다음 31번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첨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봐두십니다. 정규 분포 1번은 첨도는 3입니다. 3.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이상량 확률 분포이다. 우리가 1번 첨도는 1인지 몰라도 이상량 확률 분포이다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연속형 분포죠. 그죠? 이상량은 어떤 것이 있었죠?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가 있었죠. 3번 뭐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확률 분포이다.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확률 분포이다. 31번 옳은 것은 자, 1번 첨도는 1이다. 아니죠. 3이죠. 이산형 확률 분포이다. 아니죠. 연속형이죠. 3번이 맞네요. 그죠? 양쪽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분포니까. 4번 자유돌라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유일하게 자유도를 몰라도 되는 것이 U, 즉 정규 분포입니다. U의 1-알파 이런 식으로. T는 1-알파, T는 T 1-2분의 알파의 누가 있었고, 그죠? 카이제곱도 1-2분의 알파의 누가 있었고, F 분포도 어떻습니까? 누1, 누2, 걔는 자유도가 2개나 있어야 되죠, 그죠?
32번 다음 특성 중에서 계량치에 속하는 것은 계량치. 자, 계량치와 계수치에서 계수치는 숫자가 들어가죠. 계수치, 부적합품수, 불량품수 뭐 이런 식으로 기포수, 계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계수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1번의 인장강도, 인장강도 빼고는 2번의 기포수, 3번의 결근자수, 4번의 계수 이런 것들은 다 계수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33번 A중학교 3학년 2반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안경 쓴 사람을 조사해보니 12명이었다. 이를 이무의 표본으로 생각할 때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은 99%로 99% 신뢰도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비율이죠. 비율. 60명을 대상으로 12명 이렇게 되니까 60분의 12가 평균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U의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헤트 1-p 헤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4번 종래 K회사로부터 납품되고 있는 전선의 동에 대한 순도는 표준편차 주어졌다. 이번에 납품된 롯데의 평균치를 신뢰도 95% 정도 0.3으로 추정하고 싶다면 몇 개의 샘플을 취해야 되는가? 자, 정도 박스칩니다. 정도. 자, 이 정도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D쪽에 있는 게 이거 있죠? 이거 우리가 정도라고 하고 또 베타로 나타내는 베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뭐 수업 시간에 뭐 예제를 한번 아예 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정도 이것이 이제 얼마다? 0.3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후에 1-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3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5%니까 요 값은 1.9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주어져 있겠죠. 그죠? 0.48이었나 아까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n을 구하는 값 이렇게 됩니다. 자, n을 구해보면 지금 9.83개가 나왔죠. 9.83. 그래서 요것은 뭐 10개 이렇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다음 35번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추정량의 분산이 작을수록 바람직한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몇 번 문제였죠? 24번 문제하고 같았는데 최소 분산성 또는 유효성,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번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6번 부적합품률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MP가 5보다 같거나 크고 P가 0.5보다 같거나 그럼 이항 분포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분포로 가는가? 이거는 뭐 무조건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그죠? 그래서 초기화 분포가 이항 분포로 가거나 받거나 되고요. 포화송 분포로 갈 수 있고 정규 분포인데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초기화 분포는 정규 분포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왔다 갔다 이항 분포 포화송 정규로 갈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이항으로 갔다가 이항으로 근접해서 이항에서 포화송까지 근접이 되는데 초기화가 정규로 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이죠. 두 변수 xy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었다. 공분산 했죠. 자, 공분산 vxy입니다. vxy. 우리가 v는요 일반적으로 n-1분의 라지 s 이렇게 되는데 자, vxx다 하면은 뭐 xx 이렇게 되겠고요. 뭐 YY다 하면은 YY 이렇게 되는데 VXY 같으면 N-1분의 XS, XY 이렇게 되겠죠. SY. SXY, XY 공변동이 되죠. 공변동 어떻게 구합니까? 공변동. 자, 공변동은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은 시그마 XY 지금 있습니까? 안에 보시면 시그마 240.88 시그마 X 35.7 시그마 Y 33.6 N 있을 것이고요. N 5개 시그마 XY 다 있고 N 있고 다 있고 예 그렇게 해서 VXY 공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38번 자 이거는 완전 산수입니다. 산수 A 생산 공정에서의 제품 900개, B 생산 공정에서 제품 1500개, C 생산 공정에서 제품 750개 각각 있었는데 자 이러한 롯데에서 시료로 215개를 비례 배분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C 공정에서 몇 개 하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900개, 그 다음에 C는 1500개, 그 다음에 C는
자, 750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쭉 섞었죠. 그죠? 한 군데다가 완전히 섞었고 이 중에서 215개를 우리가 비례 배분법을 통해서 뽑겠다 이 말인데 비례 배분법도 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나와야 되고 얘가 제일 적게 이제 뽑으면 돼요. 총 15개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900개가 있고 15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750개죠. 750개. 그럼 이게 다 더해서 나누기. 자, 900은 900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죠? 예. 이게 다 더한 것 중에서 900은 900만큼, 1500은 1500만큼, 700은 750개만큼인데 지금 C 생산 공정에서 몇 개를 채취하겠는가? C 이거네요. 그러면은 900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총 다 더했는 데서 750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즉 C 공정에서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느냐? 자, 해보죠. 750 나누기 칼로 열고 900 더하기 1500 더하기 750 칼로 닫고는 0.238 얘가 0.238% 0.238% 차지하죠. 그럼 0.238 즉 23.8% 차지하는데 0.238에다가 총 우리는 몇 개 뽑겠다? 215개 뽑으니까 215개 중에서 23.8%에 해당하는 것은 약 한 51개 정도 뽑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39번 어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치수 규격이 2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0.5만큼이다. 공정의 분포가 20, 0.05를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규격을 벗어날 확률, 규격이 20에서 자 그러면 20.05에서 19.95 사이다. 그죠? 19.95 사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지금 자 이렇게 있는데 20.05와 우리 회사 규격은 20.05와 19.95 사이에 제품의 특성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의 얘의 지금 현재의 어떤 기준은 즉 분포의 특성은 20, 즉 평균이 20, 분산이 0.0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 이 바깥쪽에 들어갈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원래는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이용해서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0과 1의 제곱인 0과 1의 제곱인 이러한 표준정규 분포로 옮겨지게 되고 20은 당연하게 0으로 갈 거고 20.5는 어떻게 가느냐? 20.5 빼기 20 나누기 자 0.05 하면 이 값이 이렇게 가겠죠? 19.95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 계산을 보면은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과 1 사이 68.27이죠. 그죠? 68.27.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68.27%입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빼기 68.27을 빼면 31.73% 바깥쪽에는 31.73%가 빠져나간다. 그 정도의 확률로 불량품이 생길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40번 모분산의 신뢰 구간. 그럼 68.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68.27, 95.45, 95.45.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99.73.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40번 모분산의 신뢰 구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분산의 신뢰 구간은 분산이 크면 음수도 가능하다. 분산은 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산은 2차 함수로서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자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1번 자 x의 분포는 이렇고 y 분포는 이렇다. 둘 다 정규 분포네요. x와 y는 서로 독립인 경우 x 플러스 y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평균끼리는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기니까 10 더하기 15 하면은 25가 되고요. 분산의 값법성, 표준편차의 값법성이 아니라 분산의 값법성에 의해서 3의 제곱, 즉 9와 4의 제곱 16, 9와 16을 더한 25가 두 개의 분포를 더한 분산이 되죠. 25. 그럼 5의 제곱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42번 다음 중 확률이 0.4, 시행회수가 100인 이항분포와 근사한 확률 분포는 자, 확률이 0.4, 시행회수가 100인 이항분포와 근사한 확률 분포는 했죠. 그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는 갈 수 있고 초기화로는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초기화가 없어요. 그럼 정규죠. 정규. 3번 아니면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NP. 자, 이항이 정규분포로 갈 때 NP가 M, 즉 M 이꼬르 NP죠. 즉 기대치 있죠. 그죠? 이 X의 기대치는 NP이고 그 다음에 VX는 NP 1-P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NP 1-P를 하면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42번 3번. 자, 다음에 43번요. C바 이꼬르 25일 때 좀 욕 같다 그죠? 욕 같아요. C바 이꼬르 25일 때 모 부적합수를 95% 신뢰 구간으로 구할 때 신뢰 상한을 구하라 했거든. 상한은 플러스만 하면 되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C 우리가 그 포화성분포에서 나왔고 C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1-2분의 알파 그 다음에 루트 C 이렇게 되죠. 루트 C. 자, 포화성 같은 경우는 평균 자체가 M이고 분산 자체가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M이죠. 루트 M. 그래서 이 루트 C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플러스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25 플러스 1.96 루트 25 그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U 바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U바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U바는 N분의 X다 뭐 이렇게 해서 단위당 부적합품수 뭐 단위당 부적합품수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44번은 H1은 이렇다, H1은 이렇다. 시그마 제곱인데 모분산에 대한 어떤 검정이다. 그죠? 모분산에 대한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을 하죠. 그럼 카이 제곱 검정은 시그마 5의 제곱분의 라지 S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시그마가 지금 4.5다 아니다. 뭐 이렇게 4.5 이렇게 집어넣고 라지 S만 주어지면 되겠는데 라지 S가 지금 안 주어져 있죠. 자, V는 N-1분의 라지 S입니다. 그럼으로써 S는 N-1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럼 N이 지금 주어져 있겠고 N이 몇 개 있느냐? 뭐 10개니까 10집어 넣으시면 되고 V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어져 있죠. 9.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 10개다. 시그마 제곱이 4.5다. 9.8이 어디 있죠? 9.8. 자, 44번은 우선은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45번. 어떤 직조 공정에서 불순물 함량의 산포는 시그마 이꼬르 0.45%로 알려져 있다. 이 공정으로부터 시료를 7개 샘플링하여 불순물 함량을 분석하였더니 그 평균치가 1.5%였대. 이 경우 모평균을 95% 신뢰 구간 추정하라.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 감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46번 종래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화학약품의 A 성분 시험에서 불합격된 비율이 2.8, B 성분 시험으로 불합격된 비율이 3.9, 둘 다 합격된 확률 1.0, A 성분에 B 성분에서 불합격이 될 확률은 자, PA 컷 B는 PA 더하기 P, B 빼기 PA 캡 B죠. 그죠? 자, 2.8%, 3.9%, 공통 1%니까 빼면은 자, 5.7% 나오죠. 47번 통계학 연수 과정에서 시험 성적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11점 이하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림에서 표값을 주고 있고 표값은 나중에 해석을 하도록 하는데 자, 평균이 어때요? 자, 지금 이게 14입니다. 14에다가 2의 제곱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자, 11점은 14보다 여기 작죠. 11점. 야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그 규준화식을 한번 거치면 요런 그림이 되겠죠. 0, 1의 제곱 이런 분포가 되겠고
자, 14는 그렇게 되면 0으로 갔고 11은 어떻게 되냐? 11 빼기 14 나누기 이제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5 됩니다. 마이너스 1.5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47번 그림에서는 보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U 값을 알면 빗금친 부분의 probability를 보여줍니다. 그럼 1.5일 때, 자, 지금 여기에서 1.5일 때, 요 지점 1.5일 때 probability가 0.0668입니다. 그죠? 그럼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반대로 뒤집으면 마이너스 1.5 될 거고, 자, 이 빗금친 부분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똑같죠? 0.0668. 그렇게 해서 47번은 1번이 되겠죠. 자, 48번 검초중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파는 1종과 베타는 2종과 O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으로 가야 되겠죠. 자, 48번. 알파를 크게 할수록 검출력은 작아진다. 알파를 크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1 베타는 커지는데, 자, 그러면 1번이죠. 2번, 모표 편차를 작게 할수록 검출력은 커진다. 자, 하여튼 1번 틀렸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49번 모 상관계수 로의 값을 검증해서 귀무가설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검증 통계량은 모 상관계수에서 자, 로가 제로다 아니다. 자, 이게 뭡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서 T 분포 사용하죠. 그죠? T 분포 사용하면서 지금 2번이 답이네요. 2번. 눈에 들어오죠. 그죠? 또는 자, 우리 해설에 보다시피 분모의 아에 집어넣어서 루트 n-2분의 1-r에 적고 분의 r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는 XY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n-2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번 확률 분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자, 3번 한번 보시죠. 범위 R을 이용하여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경우 공식으로 R반은 D3 시그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죠. 우리가 헤드, 시그마 헤드를 C4분의 뭐 S, 그죠? C4분의 S도 있고, D2분의 알바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알바는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D2 곱하기 시그마 헤드죠. 자, 그래서 50번에는 3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대충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봤죠? 대충 문제로서는 예, 뭐 한 24번부터 해서 한 50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